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투자이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라고 얘기합니다. 투자이민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합법적으로 번 돈을 뉴질랜드 같은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해당국의 영주권을 받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투자이민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처음 투자이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요. 투자 자금이 충분한지, 그리고 투자 금액이 합법적으로 번 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만족하면은 투자이민을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민성에서 심사를 통해서 어프로벌 인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갖다가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 AIP 레터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투자금을 뉴질랜드로 해외 송금을 하고요. 그리고 송금된 투자금을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이 승인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투자가 완료되고 투자를 갖다가 이민성에서 확인이 되면은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이 되게 됩니다. 이게 조건부 영주권이냐고 얘기하면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투자금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유지해야지만이 나중에 조건이 풀리고 그 조건이 풀린 영주권을 통해서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승인되고 나서 첫 번째 투자금 확인은 24개월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개월 이후에 처음 투자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 혹은 그 이상의 투자 금액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은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은 24개월 컨디션 체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영주권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금 체크가 들어가고 나서 최종적으로 영구 영주권이 승인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투자금 체크는 투자금의 자금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질랜드 투자이민은 두 가지 금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게 5 밀리언, 두 번째 게 10 밀리언. 그래서 현재 환율로 대충 계산하면은 한국 돈으로 42억 혹은 84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만약 5 밀리언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면 한국 돈으로 42억 정도 되는 돈이고요. 그래서 5 밀리언 캐테고리를 그로스 캐테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매니지드 펀드나 혹은 뉴질랜드에 직접 투자가 되어야지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3년이고요. 첫 번째 체크는 24개월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는 12개월 이후에, 즉 투자 기간으로는 36개월 이후에 두 번째 체크가 일어나고 나서 투자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로스 캐테고리는 이민성에서 생각할 때는 직접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고 보는 투자 이민입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도 3년으로 좀 짧고요. 그리고 3년의 투자 기간 동안의 체류 조건도 21일로 상당히 짧습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체류한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류 날짜가 하루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상 뉴질랜드 투자 이민에서는 그런 투자 이민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짧은 체류 기간은 21일인 그로스 캐테고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 밀리언, 한화로 84억을 투자하는 밸런스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국채나 주식, 부동산 개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5년 동안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투자 기간은 최대 5년 동안에 105일 이상을 체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 밀리언에서 투자 금액이 1 밀리언씩 늘어날 때마다 체류하는 기간의 날짜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조건 중에 또 하나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이,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해당 국에서 취득했는지,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면서 투자했는지를 갖다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금 출처 증명인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이민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투자 자금의 규모를 갖다가 올해 4월 달에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낮춘 거죠. 그거 이외에도 신청자의 영어 점수를 면제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영어 조건이 아예 없고요. 그냥 투자 자금만 확보돼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투자이민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그로스 캐테고리에서 5 밀리언을 투자하는 그 투자 금액이죠. 여기서 인정한 투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매니지드 펀드나
혹은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펀드라는 것은 NZT라고 뉴질랜드 트레이드 앤 엔터프라이즈라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투자 관리를 갖다 하는 그런 협회인데요. 여기서 자금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NZT라는 기관에서 관리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갖다가 수요를 받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있으면은 그 회사들이 뉴질랜드 NZT에 신청을 해서 그 회사가 뉴질랜드 NZT에 등록이 가능한지 적합성 여부를 갖다 검증한 다음에 뉴질랜드 NZT에서 그런 회사들의 리스트를 갖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와 회사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회사에 직접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금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뉴질랜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뉴질랜드 회사에 주식들을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환세차나 우선주 이런 것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투자금을 갖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스 캐테고리라는 것은 이런 투자금의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나 어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금이 좀 규모가 작은 것이고요. 5밀리언으로. 그 다음 체류 날짜도 21일이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도 3년이라고 비교적 좀 짧게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원금을 100% 이런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테고리가 밸런스드 캐테고리라는 것인데 10밀리언을 투자하는, 그래서 한국 돈으로 84억 정도를 투자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뉴질랜드 주식이나 아니면은 자선단체나 부동산 개발, 뭐 상업용이든 아니면 거주지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용이 아닌 거주주택을 갖다가 개발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리노베이션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이후에 기존의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부동산 개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머셜 프로퍼티라고 얘기해서 그 부동산 개발이 단순하게 카펫을 바꾸거나 블라인드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필수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드라고 얘기하죠. 뉴질랜드 국가나 혹은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아니면은 BBB 등급 이상의 회사에서 발급한 회사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죠. 이렇게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 캐테고리는 10밀리언이라고 금액이 좀 크면서 대신에 투자 기간도 5년이라고 하고 체류 기간도 좀 길게 잡혀 있는 상품입니다. 네, 다음 홈페이지가 아까 얘기했던 그로스 캐테고리에서 NZT라고 뉴질랜드 트레이드 앤 엔터프라이즈라는 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회사들이 NZT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된 뉴질랜드에 있는 투자자를 찾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각 회사마다 원하는 투자 금액의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매출이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섹터에 있는 회사들인지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투자 이메일을 통해서 NZT를 통해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경영 정보나 아니면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회사들의 자금을 갖다가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느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가지는 대신에 그만큼 투자 기간이 짧고 그리고 체류 조건 역시도 짧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 회사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을 섞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뉴질랜드 주식이랑 나눠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통계 자료는 2025년 7월 20일 기준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가장 많은 투자 이민을 신청한 국가는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홍콩에서도 역시 많은 숫자의 투자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4건의 신청서가 한국 사람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이 신청한 것이죠.
그래서 2025년 7월 20일 기준으로 새로운 투자 이민법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바뀐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영주권 신청서에서 164개의 투자 이민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베스터 1 혹은 인베스터 2 캐테고리에서 새로운 투자 이민으로 변경한 신청서가 50개 해가지고 총 236개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30개 정도의 투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모든 신청서가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전에 과거의 통계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보통 3분의 1 정도는 중간에 투자 이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투자 금액 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투자 금액 규모의 자체가 변경되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어떤 메디컬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이민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투자 이민 신청 중에 기각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기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출처 증명을 갖다 증명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장 어이없는 거는 AIP 레터를 받고 투자 자금을 갖다 뉴질랜드로 이체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 금액을 투자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여러 가지 실수들이 일어나면은 그 과정 속에서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간에 자금 관리가 많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42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자산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중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갖다가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현금화해가지고 뉴질랜드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전체 현금 중에서 어느 일부를 갖다가 내가 다른 규모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투자 자금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컨트롤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 승인받는 케이스는 전체 케이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투자 이민에 관련된 걸 소개시켜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42억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니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가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은 뉴질랜드 투자 이민법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장애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투자 이민을 갖다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의 세제법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한국의 상속법 자체는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수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뉴질랜드는 상속세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투자 이민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신청 서류 리스트를 갖다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가 이민성 신청비고요. 27,470불입니다. 네,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접수 후 신청서의 80%가 4개월 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전에 인베스트먼트 1이나 인베스트먼트 2 캐테고리에서는 투자 이민 접수 후에 결과가 나온 데까지 최소 한 48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빠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권, 여권용 사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 메디컬, 그리고 경찰 신원조회서. 경찰 신원조회서는 최근 10년 동안에 1년 이상을 치료한 모든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혼인증명서와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자금에 대한 증명서와 투자 자금의 자금 출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투자 이민이 다 성공하시기를 갖다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투자 이민에서 대부분의 투자 이민자 분들이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보다는 투자 이민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금이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투자금이라는 것이 늘 증가하는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뉴질랜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투자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갖다 나중에 리턴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른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